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우는 미호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강의 검사라는 타이틀은 검사 중에서는 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름부터 좀 까리합니다. 정점이라고. 오,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얼굴이 잘생겨서 까리한 거 아니야? 이름도 뭔가 간이 나잖아. 소동맨 이런 거 했으면 대체검이라고 안 불렸을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갖고 드라큘 미호크. 이렇게 옛날에 좀 로저가 처형당할 때 루키 시절인데 이때 아마 로저가 처형당하고 이후에 대체검을 얻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게 루키 시절의 미호크인데 이때 이제 샹크스와 세계 최강의 검사자를 두고 좀 겨루는데 흰수염조차 인정해요. 치열한 전투의 나날이라면서 솔직히 흰수염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애송이들의 소꿉 장난을 보고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짱크스한테 맞아 죽죠. 자, 그리고 일단은 샹크스와 라이벌이었는데 샹크스가 왼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미호크도 가오가 있는데 한 팔을 잃은 자식과는 안 싸운다 이러면서 승부가 이제 결렬이 돼요. 그렇죠. 샹크스가 호크가 찾아오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승부라도 보려고 이러니까 왜 팔이랑 싸우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더 이상 너랑 이제 겨루진 않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외팔이랑 싸워서 이기면 본전, 이기면 보내기 때문에 미호크 절대 안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흑도 요루 솔직히 세계 최강의 검사인데 이름도 모르는 잡검 하나 들고 다닌다 이런 가오가 좀 안 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호크가 엄청나게 멋있는 흑도 요루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요루였는데 이 친구가 영구 흑도화 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루는 이름이 안 간지나는데 흑도 요루가 되니까 엄청 간지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구 흑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정황상 맞는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영구 흑도가 아니라면 전투 전에 항상 흑도를 만들고 흑도를 한다 이럴 수도 있죠. 지금 대거무라고 불리는 조로조차도 일시적으로 흑도를 만드는 것밖에 못하고 뭐 비스타, 시류 이런 애들도 아직 흑도 연출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호크는 상시 흑도다. 그렇죠. 그리고 미호크는 공격할 때 저런 초록 장벽 같은 거를 잘 사용하는데 이게 평탄지 아니면 기술을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로를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해줬으면 얼마나 살살 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미호크가 살짝 휘두르니까 거대한 빙산이 반토막 나는데 조로한테 그 정도로만 휘둘렀어도 지금 시체도 못 찾을 뻔했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루피한테 가볍게 휘두를 때도 초록 장벽이 나오는데 조로한테는 안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살살 팬 거야 진짜 힘 조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루로 또 명장면 만들어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흰수염이 딱 나타나자 저 남자와 내 진정한 거리를 알고 싶다 이런 다음에 조금 강력한 참격을 날리죠. 그런데 물론 다이아몬드 조즈가 맞기는 했다만 그 참격이 진짜 얼마나 쩔면 이렇게 사사사사 다 가르고 지나가요. 근데 그 거리를 재본다 이 말 때문에 이때는 흰수염보다 확실히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 흰수염보다 미호크가 더 센 거 아니야? 그 당시 흰수염보다 미호크가 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미호크가 샹크스보다 겉만큼은 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최소 샹크스와 동급의 강자일 텐데 샹크스만 보더라도 카무사리로 퀴드를 원컵 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미호크 그 친구가 발작 흰수염보다는 더 강하다 그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할 강자들에게만 이렇게 근데 흑도 요루를 사용해주고 평상시에는 자기 타코야끼를 찍어 먹는 칼을 꺼내가지고 상대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호크가 흑도 요루를 사용한 장면은 이때까지 뭐 많네요. 이건 오히려 극장판에서도 계속 쓰고. 이걸 오히려 안 써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도 근데 최상명검 아니야? 최상명검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잡검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최상명검이면 개웃기겠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미호크가 자신이 인정한 강자한테만 쓰는데 신세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닿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FBJ가 말한 대로 타코야끼를 찍어 먹고 있는 모습이죠. 징배도 옆에 있습니다. 칠무의끼리 만난 건가? 그렇습니다. 이때가 칠무의 뭐 회의 근처라고 하네요 시점이. 자, 그리고 이제 칠무회를 대표하는 인물, 솔직히 말하면 칠무회가 일부 당시에만 하더라도 거의 준최종 보스급이다 이런 설까지 있었는데 모리아, 크로코다일이 루피한테 연달아 패배를 하고 도플라밍고조차 2부에서 별다른 활약을 못하면서 사왕 최고 간부 하위권도 안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미호크만큼은 사왕 이상이다. 그렇죠. 사왕급이다. 칠무회들도 격이 너무 달라. 칠무회를 대표하는 남자고 이렇게 칠무회로서 정상결전에도 소집이 되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칠무회를 소집한 이유 자체가 이 미호크라는 사나이 때문이다. 그렇죠. 칠무회 다른 친구들은 뭐 탈퇴하고 불명예 은퇴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 친구는 원년 멤버에서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칠무의 자리를 유지한 강력한 남자다. 그렇습니다. 위블이나 미호크가 제일 세죠, 칠무회 중에. 이런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바다가 미호크, 그 다음이 이제 피치, 그 다음이 위블. 이렇게는 진짜 넘사벽 느낌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로우, 도플라밍고 이런 애들은 사체간 수준. 자, 그리고 이렇게 역대 칠무애들이 있는 사진인데, 여기서도 솔직히 말하면 좀 버기가 대장 느낌이 나고, 아니면 도플라밍고나 미호크는 여기서도 좀 겉돈다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티치가 제일 크네, 여기서 크기가. 일단 미호크 이것 때문에 크로스 길드가 합류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밑에 친구도 다 합류하는 거 아니야? 행콕 위블도 이런 말이 돌았어. 그리고 이제 크로스 길드가 창설이 됩니다. 칠무의 제도를 철폐하자는 말은 계속해서 나왔는데, 칠무애들이 연달아 대형 사고를 치죠. 크로코다일이 루피에게 패배를 하면서 알라바스타에서 했던 만행들이 드러났고, 플라밍고 역시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에게 패배하면서 자신이 했던 만행들이 드러나면서 세계의 사람들이 칠무에 저거 실력도 없는데 횡포만 부리네? 이러고 폐지해 이래서 딱 레벨리에서 드레스로자의 왕과 알라바스타의 왕이 말해요. 좀 없애라. 그렇죠. 이게 솔직히 들어보면 안 좋은 게 왕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조종하면서 나라를 먹으려고 했어. 둘 다 똑같은 행보를 보였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나라 먹든 말든은 관심은 없는데, 아니 루피한테 2연패하면 좀 망신이잖아. 칠무회라는 어원 자체가 존재만으로 다른 해적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이래가지고 세계정부가 섭외했는데 위협은커녕 개그맨이 됐다. 그렇죠. 칠무의 자체가 지면 폐지된다 이런 설정도 있었고 모리아 졌지, 크로커 졌지, 도피 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처발리니까 이게 있을 의미가 없는 거야. 미호크는 제일 세다 했는데 잘 안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약한 놈들만 도와주는데 걔들은 자꾸 져. 그래가지고 칠무회를 이제 레벨리 회의에서 각국의 세계 왕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철폐를 시켜버립니다. 세계 왕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회의를 해갖고 칠무회 제도 철폐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칠무회들을 해적이니까 잡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호크도 오랜만에 이런 말 하죠. 오씨 쫓기는 건 오랜만인데 생각보다 재밌겠는데 하면서 스릴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군들이 전부 출동해서 각자 모든 칠무회를 다 잡으러 갔어. 그렇습니다. 터져가지고. 근데 솔직히 얘들이 칠무회 무력을 알 거 아니야. 근데도 이런 이상한 득보들을 보냈다? 잡을 마음은 없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자, 그래갖고 일단 페로나는 바로 도망을 쳤고 미호크가 또 혼자 고성에 남으니까 좀 심심하잖아. 근데 마침 전화가 걸려와요. 누구지 하고 받았는데 크로코다일이야. 크로코다일이 합류해라. 해적 뭐 칠무회 연합 만들 건데 너도 솔직히 쫓기는 건 싫잖아. 이래갖고 미호크가 심심해서 오케이를 해. 근데 갔는데 갑자기 버기가 대장이 돼 있어. 그렇죠. 일단 이렇게 크로코다일이 칠무회 이때다 싶어가지고 칠무회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칠무회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 필요 없는데 미호크만은 내가 섭외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제일 세고 도움되는. 그래가지고 미호크만 섭외를 했는데 갑자기 웬 버기가 대장이 됐어. 일단은 버기도 얘가 소집을 하러 가요. 소집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버기한테 옛날에 돈을 빌려줘서 버기한테 이제 갚으라고 하러 갔는데 버기가 돈이 없대. 그래갖고 얘가 죽이려고 하는데 버기가 내가 운영하는 버기즈 딜리버리랑 그리고 내가 수화가 될 테니까 좀 나를 동료로 받아주라. 아니 부하로 받아주라. 이랬는데 그 사장이 알았다. 정이 있잖아 일단. 같이 일다운 탈옥도 있죠. 그리고 돈까지 빌려준 사이고 뭔가 세력도 있고 솔깃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따까리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섭외를 해줍니다. 버기를 수화로 영입을 해서 버기가 좀 기분이 좋았나봐 살아갖고. 그래갖고 자기 수화 하나 불러갖고 포스터 좀 뿌려 이랬는데 좀 엉터리 포스터를 뿌려요. 이런 포스터를 뿌려버리니까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버기가 대장인데? 그렇죠. 일단은 미호크 크로코다일 가운데 있고 양날개처럼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는데 누가 봐도 얘가 대장 아니야? 생긴 것도 그렇습니다. 대장 보스인데 이래가지고 세계정부에서는 오케이 버기의 대장 버기를 필두로 모인 놈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치만 실상은 이렇게 똥이야. 이 새끼 왜 사왕된 거야 하면서 미호크랑 크로코다일 좀 갈구는 모습. 도로의 목표이자 최종 보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조로가 쿠이나와 약속을 해요. 너와 나 둘 중에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로가 결론적으로 세체검이 둘 중에 한 명이 되자는데 쿠이나가 다음날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무조건 세체검이 돼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 그래가지고 운명적으로 미호크와 만나서 한번 붙는데 그렇죠. 현 세체검이라 불리는 미호크를 보니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뭐 새끼검 하나로 양악당하네. 이 사건 이후로 조로가 이제 다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지지 않고 널 꺾을 때까지 내가 쫓아가 줄게 임마.
자, 이렇게 미호크한테 수련을 받으러 찾아가요. 쿠마가 이렇게 날려버리잖아, 조로를. 그래서 조로 보고 어디로 여행을 하고 싶나 이랬는데 조로가 뭐 딱히 대답은 안 해서 쿠마가 좀 맞춤용으로 미호크에게 날려보내줍니다. 미호크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잡아먹으려는 놈을 내 손으로 키우라는 거냐? 이러니까 미호크도 당황해가지고 알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샹크스와 싸울 때가 기뻤는데 이거 가능성 있는데 하면서 이제 키워줘 보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블루딥 설정집에서 미호크가 현재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와의 싸움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지가 샹크스보다 위라는 소리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난 첫 등장 임팩트 그냥 원탑인 것 같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한다. 1대1은 카이도우지. 육해공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강한 생물, 세계 최강의 생물, 백수의 왕 카이도우. 그렇죠. 근데 등장도 한해 쓰면서 10만 킬로미터에서 떨어졌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아픈 모습을 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산에는 죽을 곳을 구하고 있다. 취미가 자살인 인물. 이러면서 와 진짜 얘는 뭔 짓을 해야 죽일 수 있냐 이랬는데 신의 능력 정도는 와야 잡을 수 있다. 오케이. 카이도우입니다. 카이도의 생김새고 키도 굉장히 크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전투를 하는 인물입니다. 카이도우가 대략 7m 정도 됩니다. 록스의 적단에서도 빅맘 다음으로 컸어요. 빅맘이 공식적으로 인간이라고 불린 애들 중에 제일 큽니다. 인간 아니냐 이런 말이 많으니까 인간 오세라고 작가님이 적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카이도우가 나타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생긴 것만 보면 길에서 이런 거 만난다. 길에서 왜 만나요 이런 걸?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키가 120cm야. 그러면 쫄 것 같습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다 일단. 뿔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작으면 덜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크기도 엄청 커요. 일단은 카이도우냐 카이도냐 이러는데 카이도라고 불리는데 한국 쪽에서는 카이도우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엄청 찰집니다. 카이도우가. 오케이. 일단 이렇게 첫 등장했을 때 초신성들이 다 개쫄았어. 안 쫄 수가 없겠다 근데 생긴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진짜 험상궂게 생기고 거대하고 애들도 알 거 아니야. 카이도우라는 남자를. 사왕이니까. 근데 진짜 1대1로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피지컬부터가. 이때 초신성들이 왜 모인 줄 아십니까? 왜요? 아프가 제안을 해요. 키드에게. 그래서 동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왕을 잡으려면 아직 1대1로는 무리야. 우리 연합을 만들어서 잡지 않을래? 이래갖고 애들이 모였거든. 그런데 진짜 사왕이 떨어져서. 아니, 이거 어떻게 알고 여기 떨어졌지? 혹시 듣고 있었나? 몰라요. 그래서 나타나서 다 쓸어버리고 이때 키드와 킬러는 진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덤볐고 아프, 호킨스 이런 애들은 좀 굴복을 하면서 따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와노쿠니 전쟁을 보시면 아프와 호킨스는 백수의 죽단 쪽에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키드와 킬러는 그에 맞서 싸우고 있었죠. 근데 키드 이 사람은 진짜 노빠꾸긴 해요. 뭐 상대가 샹크스든 카이도우든 뭐 로저든 조이보이든 무조건 덤비고 다져 근데 1대1로 다져. 카이도한테 지고 샹크스한테도 지고 그나마 이긴 게 키드와 로우가 합공해서 빅맘을 잡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드가 깡따구니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객기였다. 그래서 재능이 부족이. 우동 감옥에 가둔 다음에 이 카이도가 이런 말을 하죠. 밀짚 모자랑 로우한테 전해줘라. 니들이 한 건 해적 놀이라고. 이러면서 솔직히 루피는 칠무에도 잡고 사체간도 잡고 세계정부에 선전포고도 했는데 카이도우 입장에서는 동네 초딩급이다. 근데 그 초딩한테 졌죠 얘는 문제가. 근데 그 초딩이 알고 보니 신이었죠. 그거 초딩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사내였다. 자, 그러면 칭호 획득 시기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세계 최강의 생물이란 칭호만 보면 원피스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센 건 팩트야. 그렇습니다. 솔직히 세계 최강의 사나이보다 세죠. 예를 들어 세계 최강의 사나이면 증이잖아, 뭐 여자 이런 거보단 약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카이도는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세다는데 뭐 고대병기 이런 무생물 빼고는 얘가 다 이긴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일단 그 칭호가 근데 획득한 시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이 있었는데 얘도 남자잖아. 그럼 얘가 이때는 세체생이 없었나? 그러면 흰수염이 죽고 세체생이라고 불렸나? 아니면 뭐 예전부터 세체생이라고 불렸는데 흰수염 역시 오래전부터 세체 살아서 그냥 칭호가 박탈이 안 된 거다. 이래가지고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일단 세계 최강의 생물을 받은 애는 얘가 최초기 때문에 확실히 무력은 일단 최고 클래스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1등인지 아니면 그냥 5등 안에 드는 강자일지 진짜 최강일지 아니면 그냥 뭐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일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흰수염보다 얘가 세다 이런 평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전성기 때문에 흰수염보다는. 전성기 흰수염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세채 사겠지만 흰수염이 또 늙은 흰수염과 하면 얘가 활용대가 못 쓰면 이길 가능성도 충분해요. 그래서 늙은 흰수염보다는 센데 만약에 전성기보다는 약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솔직히 말하면 정결 흰수보다는 셀 것 같아요 얘가. 얘보다는 셀 것 같아요 나도. 흰수염이 죽고 아마 세계 최강의 생물 타이틀을 얻었나? 진짜 언젠진 시기상으로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때 흰수염이 늙고 병들었을 때 어쨌든 얻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카이도가 전성기 흰수염 로저보다 세다? 이건 아직 확정 짓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1대1은 카이도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카이도우가 1대1로 겨뤄서는 뭐 샹크스, 미호크, 거프, 뭐 아프리카 흰수염 이런 애들까지 다 잡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1대1은 카이도우지라 했기 때문에 1대1은 진짜로 누구와 붙어도 꿀리지 않는다. 일단은 인간형으로 사왕이라 불리는 빅맘을 후드려 패주지는 못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카이도우는 인간형 다음에 인수형도 있고 활용 대거 모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카이도우가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1로는 진짜 적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나마 힘이 안 드러낸 뭐 조이보이라 이무 뭐 이런 특수한 인물들 빼면 카이도우의 적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루피한테는 결국 좀 졌는데 이것도 1대1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카자야 구남자의 뭐 도움이라든지 야마토의 시간 끌기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1대1 진짜 링 잡아두고 파이트 해야 진짜지 그렇게 안 한 이상 1대1 인정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와노쿠니 에피소드의 메인 빌런인데 2부가 시작되자마자 카이도우 빌드업이에요. 2부가 시작되고 어인섬에 갔다가 바로 이제 펑크하자드에 가는데 거기서부터 도플라밍고, 카이도우 이런 거물들과 엮이기 시작하면서 카이도우가 와노쿠니라는 거대한 에피소드의 메인 빌런이 되었다. 그렇죠. 와노쿠니가 일단은 시기상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와노쿠니의 최종 보스이자 메인 빌런인 카이도우가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가장 그리고 싶어 했던 보스가 이 카이도우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카이도우는 오다 작가님의 편애를 받고 있기도 하고 세계 최강의 생물이기도 하고 가장 긴 에피소드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진짜 제일 세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 자, 그래가지고 와노쿠니에서 루피를 진짜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을 하면서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무슨 왕이 되겠다고 애송아 이러면서 루피를 진짜 개 초딩 취급합니다. 그렇죠. 사체간 2인자라고 불리는 카타쿠리를 꺾고 온 루피를 4명 탈게 단 한 방만으로 기절시키고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카이도우입니다. 와, 이게 거의 키드 카무파리 원컵낸 수준 아니야? 그거보다 좀 더 위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왕급 강자들이 진심으로 후려쳐버리면 사체간 상위권 강자랄지라도 원콤이 나버린다. 야, 이거 보시면 근데 마르코도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 걔는 근데 애명팔개보다 더 강력하다고 밝혀진 보로브레스를 버텨냈죠. 근데 보로브레스는 더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양악기다 그거는. 어쨌든 이게 정말 사왕들은 진심을 내면 사체간급은 원콤이다. 근데 마르코는 진짜 버티기 원탑이라서 걔는 진짜 특수한 경우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피와 이렇게 엄청난 충돌과 명품 전투신들을 연출을 하는데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죠. 페이감을 사용해가지고 일단 충돌하니까 닿지 않고 공격을 하고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런 말이 있잖아. 루피가 진짜 쟤를 어떻게 해야 잡을까? 폐왕색을 휘감는데도 못 잡는데 뭐 해야 죽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진짜 해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붙었는데 와, 이거 계속 졌기 때문에 충격적이다. 니카 루피라는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렇죠. 기술. 일단 원피스를 확 바꿔버린 니카 루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이보이 이후로 80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생고쿠조차도 각성하지 못한 싱코크는 먹질 않았는데. 전설의 열매인 니카를 각성을 하죠. 카이도우가 진짜 페이감, 류오, 장착 루피까지 리타이어를 시키고 루피가 이제 부활을 합니다. 씩 웃으면서. 그래서 조이보이의 리듬을 얘가 형성을 했나봐.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즈니샤가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좀 울부짖습니다. 그렇죠. 일단 니카 루피를 보시면 왜 나왔나? 일단 기어포를 사용해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자신의 최고기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게르니카라는 니카 후예가 나타나가지고 루피를 잡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카이도우의 라그나로크를 정통으로 허용하면서
죽어버렸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니카 루피가 죽어버렸는데 니카로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루피가 죽었는데 니카로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엔 뭐 니카 루피가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죠.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좀 니카를 지금 저평가를 해요. 저 새끼 상황급도 안 된다. 상황 중 최악체다. 뭐 이런 말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황급 강자 중 1위다. 오. 생고쿠, 로저, 거프, 흰수염 이 정도 라인이 아닌 이상 얘한테 진짜 혼난다. 오케이 일단 니카로 부활을 하면서 옷이 하얘지면서 머리도 흰색으로 변했고 확실히 뭔가 신으로 변한 느낌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카이도우 역시 자신의 전력을 꺼냅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보로브레스를 몸 꺼내 일단은 그 다음에 그거를 온몸에 휘감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진짜 니카 루피 보세요. 다가가기만 해도 뜨거워하는데 진짜 다 있는 순간 타 죽어요 이거. 그렇죠. 일단 보로브레스를 두른다. 보두다. 보두감. 자 일단 이렇게 루피의 최고 필살기와 카이도우의 필살기가 맞붙었는데 결국 뭐 원피스 연출로 이렇게 드드드드드드 하다가 루피가 땅에 지면까지 쳐박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카이도우를. 원피스에서 보통 이런 연출이 많아요.